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건 번호 2025 고압 1678호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합니다. 먼저 피고인 호명합니다.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은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부 에이펙스의 김동민, 박기웅, 박경재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정진석 피고인 네,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김주현 피고인 네,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박석원 변호사님. 예. 네, 이원모 피고인 예, 나오셨고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특별검사부 장우성, 파견검사 김성현, 안재욱 출석했습니다. 네. 네, 저번 기일에 네, 정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 못한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정인 신문하고 오후 3시에는 최성룡 정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인 신문에 앞서서 이제 제출된 서면 보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2월 20일자로 정인 신청서 내셨는데 김수혜, 방기선 신청서고요. 신청 내용은 3월 13일자 정인 신문 때문에 신청하신 거죠? 예. 네. 2월 25일자로 참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저번 기일에 나왔던 이원모 진술서 첨부하셔가지고 참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2월 27일자로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저번 기일에 논의되었던 특검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압수물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가 있는데 2월 27일자로 사실조회 해신이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료 폐기가 되어서 자료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네, 피고인별로 제출된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독수 피고인 측에서는 2월 27일자 변호인 의견서 5를 제출하셨고요. 네, 3월 5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6을 제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으로 증거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날짜로 정인 신청서 있고요. 방기선, 김수혜 정인 신청 같이 특검과 같이 정인 신청하셨다는 취지인데 저번 기는 아마 방기선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김수혜도 같이 신청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채택합니다. 다음에 김주현 피고인 측에서 3월 5일자로 변인 의견서 내셨고요. 같은 날짜로 사실조회 신청서 내셨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인선 관련된 절차라든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채택합니다. 네, 그리고 이원모 피고인 측에서 2월 27일자로 증거 의견서 2를 제출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출된 서면들의 내용은 저번 기일에 추가 신청된 특검 의견의 증거에 대한 의견 내시고 근데 일단 정진석 피고인 측에서는 의견서를 안 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저번 기일부터 문제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압수물의 사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사본 사용 등에 대한 문제, 그 앞 전 단계로서 이제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뭔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뭐 관련 증거가 위법수지 증거로서 뭐 증거 능력이 없는지, 그래서 뭐 배제를 할 건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임시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셔가지고 검토를 지금 뭐 마무리한 건 아닌데 일부 좀 소면을 늦게 내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지금 검토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 되진 않았는데 네, 일단 진행에 대해서 일단 정해줘야 절차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재판부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수사권 문제인데, 수사권 부분은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판단할 것이고, 일단 필요한 주장들은 뭐 적어도 다 의견서 등으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최종 의견서 등에 마무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수사권 관련 주장은 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뭐 그게 맞춰서 판결하면 되는 거고요. 있으면 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와 무관하게 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 압수물의 별건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의견서 등에서 변호인들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자세하게 이제 채권 판례 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판례들의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관련성의 문제로 봅니다. 관련성의 문제인데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대법원의 하급심 판례를 쭉 보면은 그 관련성 판단을 어떤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권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특검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첩이라든지 전국 자료, 전국 참고 자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자료들이 주로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에 기초해서 입증 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하신 2월 27일자 의견서도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첩과 전국 참고 자료 등 지금 변호인 측에서 압수물의 사용과 관해서 다투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에 기초해서 입증을 하시겠다는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압수물의 사용 관련된 부분은 변호인들께서 주장을 하시고요. 그 최종적으로 최종 의견서에서 뭐 마무리하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 부분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입증 행위들도 다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은 주장을 하시고 절차는 일단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 증거 그리고 이에 파생된 증거도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는 원본을 뭐 변호인께서 다투시는 이상은 원본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만약 이걸 사본으로 했을 때는 또다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또 절차적으로 또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사본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원본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관련 사건들 때문에 동일 증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송법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원본을 준비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씀해 주면 제일 좋긴 한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본이 원칙임을 재판부의 입장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판결문에서 판단할 거고요. 그에 맞춰서 변호인들 측 주장이 타당하다면 뭐 해당되는 증거, 파생된 증거 등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걸 전제로 판결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절차 진행은 쭉 특검의 의견이 그에 기초해서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많고 변호인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복된 주장은 뭐 지연을 시킬 염려가 많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판부 입장을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시면 중복된 주장은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정의신문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특검 먼저. 예, 그 홍초로 오전에 신문해야 되는데 지금 4분만 준비해 온 상황이라서 잠시 그럼 진행하실 거면 휴정해 주시면 원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저번 길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사본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이게 절차적인 권리라서 문제를 안 삼으시고 넘어가면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인들께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그 원본을 확인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진행을 해보고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휴정을 해서 원본을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더 말씀하시죠. 뭐 필요하신 부분 다 말씀하시고 변호인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 성립해서 저희가 홍초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기 때문에 진정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진행하시다가 잠깐 휴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일단 문제를 삼으시면 원본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판 진행장의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뭐 혹시 원본이 굳이 필요하다는 입장 같으면 저희가 사무실이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바로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인들 하시죠. 입장을 네, 먼저 주시죠. 이건 뭐 변호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원본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홍초로 피신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초로 피의신문도 예. 원본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5분만 해주시면 전화해서 가족을 하고 그 사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방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 참고 자료는 뭐 어떤 말씀이신가요? 중국 참고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전국 참고 자료도 원본 말씀하시는 취지십니까? 그러니까 예. 원본을 말씀하셔서 정부 참고 자료는 원본 자체가 없고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게 말씀드립니다. 해시값을 딴 포렌식 자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중에 되게 주장하겠습니다만은 전국 참고 자료를 임의로 그 특검 측에서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 테두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증거 제출된 42쪽 보시면은 원본 해시값 따진 파일 출력물입니다. 뭐 어떤 특검이 어떤 부분을 손을 댔단 말씀이십니까? 사각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 있고 45쪽에 추가 증거에서는 아예 원본 그 출력했지 않습니까? 사각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신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원본을 저희가 출력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나 관계인에 대한 진술조 당시에 전국 참고 자료를 일부분을 사각 테두리 두 군데를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원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각 테두리 안 한 원본을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변호인 말씀은 아마 신문 조서에 이제 할 때 제시한 자료가 네.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각으로 하이라이트했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거 원본을 지금 증거로 신청했고 확인. 누구 조서에 그거 사각으로 자우성 특검입니다. 누구 조서에 사각으로 지금 편집해서 했다는 겁니까? 어떤 조서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술이 왜곡됐다는 그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게 거예요? 아니고 그렇게 지금 원본을 말씀하시니까 예. 원본이 일부 변개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 모든 피신에 들어간 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조서의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모든 그 조서에는 그 사각 태굴에서 이걸 제시하면서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조사 방법인데 그걸 다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전국 참고 자료라는 그 자체를 그 사각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그걸 한 것을 제시하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예, 예. 그 사각 태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다른 걸 원본 자체를 그래서 이 원본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서를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각 테두리를 두른 거를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제시했다. 그걸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증거를 갖다가 테두리를 쳐가지고 마치 원본이 그렇게 돼 있은 것처럼 해서면 제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보는 사람이 마치 그것이 강조돼서 결론적으로 강조된 걸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 말씀드린 거고요. 그 조서에 대한 그첫 증거는 번째- 동의하셨나요? 네, 그 첫 번째 저희가 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증거의 압수 과정이나 별건 사건에서 사용된다는 것도 한 번도 고지된 바가 없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마당에 더군다나 그렇게 그 전국 참고 자료나 이런 거에다가 그 표시를 해가지고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일상적인 그런 보고가 아니라 마치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보여질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것다가- 말씀하시고 계신 게 지금 저희가 실무라 단계에 띄운 전국 참고 자료 부분 중에 대응 전략의 네모 2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응 전략에 네모표가 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기 이거 저 원본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원본 예, 한번 제시해 보시죠. 원본에는 그 대응 전략 부분에 예, 뭐 글자 등이나 아니면 뭐 내용상의 변화는 전혀 없고 이 대응 전략 부분에 네모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곡됐거나 아니면 수정되었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따지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본 준비하시는데 일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잠시 어느 정도 휴정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가 저 사무실에 연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홍철호 증인심은 진행하다가 원본 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제시하고 진정 성립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그 전은 일단 진정 성립 없이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그걸 문제 삼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번 기일도 계속 그 부분을 문제 그러면 삼으셨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휴정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본을 가져오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변호인들께서는 그 부분 다투실 걸로 보여서. 네. 그 일단 변호인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원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휴정하겠습니다. 휴정하고 그럼 10분 정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15분 정도 주셔야 15분 됩니다. 정도. 그러면 지금 휴정하고 10시 40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는 좀 기다리시고요. 10시 40분부터 정의 신문하겠습니다. 재판장님 딱 한마디만 좀 네,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추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거 저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증거물에 대한 이제 별건 사용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건 뭐 저희 초기부터 재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단은 절차를 진행하시고 네. 최종적으로 판결 시에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뭐 저희가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부적법한 위법한 증거가 심증을 굳히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 굳어진 심증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이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괜히 시간을 끌거나 그런 차원의 전혀 문제가 네. 아니라요. 그래서 한번 휴정계약 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주시면. 근데 예, 그 부분은 예.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판례상으로 말하는 관련성 자체도 사실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 등을 다 검토하고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해서도 사건을 다 심리한 후에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다 검토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휴정을 하고 원본 가져오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10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네, 다 오신 거죠? 네. 네, 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재판장님 저희가 홍초로 피의자 신문조서 2회를 증거 신청했었고 그 원본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 기록이 워낙 사건이 많고 방대해서 제가 수사할 당시에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2회만 사본을 입수를 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급하게 좀 찾아보니까 원본을 찾으면서 홍초로 피의자 신문조서 1회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이제 증거 신청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홍초로 증인 나온 김에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 1회도 추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증인 신문하고자 합니다. 재판님, 그 절차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른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 조서를 그 당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그 사건에서 진술을 한 거고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상 관심도 없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다른 사건에서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진술한 내용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별건의 사건에 와서 즉 이 사건에 와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거기에서 진정 성립 이런 목적에 한다는 것이 그 과연 이에 우리 그 증거법상 과연 맞는 절차인지 저희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판의 초기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의견서나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특검 측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법률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 그런 증거법상의 문제는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은 2회 조서만 하시고요. 예. 1회 조서가 필요하시면 일단 별도로 신청서를 내시면서 좀 취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추가로 신청이 된지에 대해서 그 부분 일단 변호인들께서 뭐 검토해 보신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진행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일단 정인신문 절차에서는 2회 조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네. 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저번 기일에 선서하셨습니다. 네,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저번 기일에 84만까지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84항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국 참고 자료 관련해서 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자료 작성자가 어떻게 됩니까? 최성룡입니다. 최성룡. 네, 최성룡 지금 정인으로 채택돼 있죠, 그죠? 예, 오늘 오후입니다. 예, 오후에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최성룡이 나왔을 때 변호인들께서
전국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신문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참고 자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렌식 자료는 다 정부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예, 진정성립 확인하겠습니다. 증거 목록 1에 순번 10번 605쪽 피의자 신문 조서 2회인데 그 원본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모니터 한번 봐주시고요. 증인 2025년 10월 24일에 내란 특검 조사실에 출석하셔가지고 피의자로 2번 조사 받으셨는데 이제 2번째 조사 받았던 내용 아시죠? 예. 그때 증인 이 조서 내용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본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 열람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지요? 네. 예. 그 재판장이 83번 전에 그 이제 재판장님께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박성재 수첩과 박성재 수첩 내용을 좀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 좀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첩 부분 정부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증거 순번 700번입니다. 압수물인 수첩 사진입니다. 증인 모니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그때 증인하고 1회 때 말씀 나눴던 건데 이제 증인이 이게 박성재 장관이 작성한 건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수첩을 제시받은 적은 있다 하셨거든요. 그때 증인이 이제 수사 받으시면서 제시받은 이제 수첩입니다. 요 내용 이제 기억나시죠? 네, 보신 그렇습니다. 거. 예. 그래서 지금 요 내용 하나씩 좀 볼게요. 12월 4일 총리 공관에서 당청총이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당정대가 아니고 아마 총리이기 때문에 당청총이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 사죄, 알지 못한 꺾을 수 없었음, 야당에 의해 폭거, 헌정질서 문란, 영일이 없었음, 이런 분노 정상화 필요 이런 발언을 지금 비서실장이 했다고 박성재 장관이 메모한 내용인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번 진술 때도 제가 저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또 얘기 좀 해주세요. 특히 당에서 이제 의원님들 중진들이 추궁성 그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 비서실장께서 몇 시에 복귀를 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만나서 불가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그대로 강행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유감이고 본인도 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 비서실장 정진석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는 이제 총리 한덕수 총리 이제 발언도 메모로 해놨어요. 증인 그 지난번 증인 신문 때 최상목 부총리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었지요. 예, 처음에는 제가 저 존재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한동훈 회고록에 있다고 몇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 기억이 더 맞을 테니까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 증인 지금 그때도 지금도 증인 기억에는 어떠세요? 최상목 부총리 참여 여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총리에서 부총리한테 경제 안정 노력 대외 신인도 이렇게 신경 쓰라고 당부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기억 좀 하여튼 더듬어 보세요. 총리께서 그날 계셨던 것도 사실은 제가 가물가물해서 왜 그랬냐면 저는 총리께서 계속 계셨던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계셨던 자체가 그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지금 총리 공간에서 만났잖아요. 총리 공간을 그렇습니다. 총리 없이 예.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거기가?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제 기억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한 대표는 이제 한동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대표가 다른 사람 몰랐나라고 말했다고 메모해놨는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한 걸로 기억합니까? 어쨌든 뭐 저 기록하신 분이 저는 방기선 실장이라고 맨 처음에 기억했었는데 그 조사관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근데 박성재 장관이라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한 대표 그렇고 저렇게 썼다면 그 한 대표의 발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제 신원식이요. 신원식이 계엄, 합참 제외, 소수 병력만 공포탄 탄창 뭐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뭐 다 제 머릿속에는 뭐 사실은 좀 당황스럽고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조기 하야는 무책임이다. 부의 대통령이겠죠. 부의 사과 필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논의한 겁니까? 그래서 제 발언이 아니라서 제가 그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다음 증인 밑에 당 컨센서스, 계엄, 정당성,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라고 해서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한 정당한 논리 구성하려고 그날 회의에서 논의한 거 맞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제 생각은 좌장도 없었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누가 주도를 하면서 누구도 발언해봐라, 누구 뭐 다음 발언해봐라,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발언을 해가면서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별로 저는 잘 안 납니다.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의미가 이제 구성원들의 의사 합치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당에서 의사 합치를 해서 계엄 정당화 논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유, 불가피성 설명, 중요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아닙니까? 증인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쭤봤는데요. 방기선 실장 진술 들어서 말씀하니 이 수사관들이 말하니까 증인이 방기선이 기억이 정확한 사람이다 하시면서 방기선이 그렇게 말하면 맞다라고 하셨었어요. 그 기억은 제가 납니다. 그렇게 진술하신 거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방기선 실장이 진술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억이 불명확하니 방기선 실장이 저보다는 훨씬 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맞을 거라고 제가 그때 진술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 설명 중요해놓고 금일 자정 보고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방기선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금일 자정에 보고하기로 정했다라고 진술했었어요. 증인 기억 어떠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한다는 건지. 이거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증인. 계엄 이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 설명 중요, 금일 자정 보고. 방기선은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 증인 요 뭘 부분 보고했는지 또 진짜 보고가 있었는지 그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인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수사 과정에서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방기선도 똑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니 증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셨었어요. 그렇게 증언하셨고 지난 신문 때 기억나시죠? 그건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술을. 그럼 증인 얘기를 지금 찾아드릴게요. 증인 요 부분 중도 임기 중단 X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내란 그러니까 중도 임기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이와 관련된 어떤 논의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 내용이 그 당시 12월 4일 날 참석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 사퇴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또 특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바로 당일부터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통령께 뭘 어떻게 보고 준비를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 지금 증인이 1회 조사 때 증언한 내용 전에 먼저 증인이 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저 부분에 대해서요. 조사 받으면서 했던 부분 말씀드릴게요. 2회입니까? 1회입니까? 1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1회 내용은 저게 네. 제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술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증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대로 그 저희가 이제 변호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그 1회
피해자 신문조서에 이렇게 진술했다는 그걸 물어본다 그런 거는 그거는 전형적으로 유도신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허용 네, 조서는 안 알겠습니다. 된다고. 재판장 1회는 추가로 지금 그 증거 신청한 다음에 차후에 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이 저번 길 나오고 이번 길 나오셨는데 네. 증인이 위치가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심을 마치더라도 다시 또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추가로 증거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채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채택이 되면 다시 한번 더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제외하고 진행하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신문 검찰이 신문하시는 걸 잠시 보니까 지금 이 수첩 같은 경우도 작성자가 박성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문의 취지는 보면은 지금 증인이 작성한 것처럼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유도 신문에 좀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 보고 사항이 다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지금 유도 신문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게- 질문한 게 아니라 저 수첩이 작성된 회의에 증인께서 참석하셨으니 저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에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있는지 질문을 네, 근데 했기 때문에 그 수첩이 해당되지 그 않습니다. 당시에 그 회의 아까 당정대 모임의 회의에서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작성자한테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전제를 아예 그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바로 작성된 것처럼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것을 그 회의록처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정리를 한 생각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장우성 유도신문이 특검입니다.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특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증인 신문을 해서 이 법원에서 다시 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나와셔서 여기서 지금 증언하셔야 될 것은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법정에서 기억나는 바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지금 그 우리 홍철호 그 무슨 뭐죠 그 증거인멸 사건에서 받았던 비신조서 그 당시에 이런 진술을 했는데 기억나는 거 맞느냐 이런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은 그 당시에 조사 당시에 진술을 환기시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증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억을 지금 환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증인께서는 지금 기억대로 진술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당시 조사 당시에 증인의 그때 조사받았을 때 진술을 환기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기억과 맞는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기억나시는 것은 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검찰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깔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도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진술했는지 한번 예. 조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맞고 계시는 예, 거잖아요.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수첩도 사실은 박성재가 지금 작성을 언제 했는지 또 실제로 박성재 작성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지금 전제로 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아예. 수첩을 박성재가 작성했는지 아닌지는 이 법원에서 심사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그걸 전제로 그럼 이 법정에서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정에서 전혀 검증이 그렇게 된 바가 따지면 없나요? 기사 내용에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작성했는지조차 다 확인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기사요? 예, 예를 들어서 기사는 지금 기사가 문제가 증거로 나갔을 때 기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박성재 수첩 압수할 때 집행됐던 압수영장 추가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12월 4일에 작성된 수첩이나 수사 대비 문건을 압수하겠다 돼 있고 박성재와 변호인 참여하에서 압수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박성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저희가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가 작성했다고 인정했으니까요. 근데 변호인께서 문제 삼으신 건 그런 건 아닌가? 일단 그런 이제 취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한 걸 아닌데 작성자가,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작성했냐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오해할 수 있을 내용으로 질문한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뭐 말씀하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성자가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게 그렇게 식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재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야기된 게 맞느냐 이 정도 물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예,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질문을 그렇기 좀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박성재가 이 내용을 그 당시 기재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지 그 당시에 회의 내용에 적은 건지 아니면은 자기 의견을 그 당시 이제 생각하면서 적은 건지 아니면 뭐 그 뒤에 적은 건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박성재가 그날의 회의를 정한 것처럼 해가지고
증인한테 그거를 전제로 자꾸만 물어보니까 증인이 생각나지도 않는 것들 자꾸만 대답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저희 증인을 조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만약에 그부터 한다면 박성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이 사건에서 그부터 입증을 하시고 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게 아닌가는 저희 의견입니다. 네, 일단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그 조서를 이 사건에서 그냥 바로 성립 인정을 지금 바로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 제시됐던 증거들을 다른 절차 없이 그냥 제시하면서 바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전부 유도 신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이제 이 사건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증인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자꾸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억보다는 조사받을 당시의 기억을 자꾸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증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기억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이제 증인의 현재 기억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수첩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예, 그래서 사실은 가능할 이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다른 사건에서 있었던 피신 조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서 바로 이렇게 지금 제시하면서 증인 신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원래 조서가 없는 상태의 증인으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길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일단 예. 질문 부분은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걸 좀 반영하셔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식으로 해서 기억 네, 환기를 알겠습니다. 시키는 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84번 전국 참고 자료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증거 순번 703번 추가 증거 40쪽 전국 참고 자료 원본 출력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전국 참고 자료 문건 증인이 특검에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은 정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최성룡이 작성하여 정무기획비서관에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에 증인이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최성령 행정관이 작성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예. 저는 그 비서관 밑에 행정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매일같이 일상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질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증인 그게 그랬고 아니고 작성은 최성룡이 했다는 거는 뒤에 알게 되셨다는 거고 그렇죠? 뒤에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정무기획비서관한테서 송부 받아서 보고 받으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최성령이 했는지 제 함께 그 메시지 형태로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한테 보고를 한 게 최성령이 송부해서 보고했는지 정무기획비서관이 송부해서 보고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고 네. 받은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 최성령 행정관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성령 행정관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네. 정무수석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었고 네, 정무수석 기획비서관에게 보냈으니까 정무기획비서관이 보고했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처리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해당 문건이 이 3월 28일이고 최성령이 3월 28일 작성이 맞답니다. 맞고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해서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흔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 연장을 통한 부의 탄핵 인용. 임기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국무회의를 선제적으로 무력화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요게 이제 재판장하고 박스 쳤다는 게 여기에 박스를 쳐서 피신해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응 전략 보시면은 민주당의 총리 탄핵 발의 즉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이후 21일 경과 시 임명 가능.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하도 그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서 지금 뭐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다시 한번 저건 생각을 좀 한참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그냥 아마 법정 내용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 내용 문건 자체로 다시 한번 보세요.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가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탄핵 인용이에요. 마은혁 임명,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통해서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의 탄핵 인용이고 그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짠 게 민주당 총리 탄핵안 발의 즉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 후보자 지명,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건 자체가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탄핵을 인용하려고 민주당이 시나리오를 짰으니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을 임명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아닙니까? 논의한 적 없고요. 행정관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음 그 사람이 질문하시죠. 저런 정리를 한 거지. 저렇게 민주당은 저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런 최소한의 저런 절차는 있을 거다 그러는 거지. 행정관이 자기 업무 속에서 저런 시나리오를 업무 못 넣으니까 저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몰랐던 것처럼 야 그래? 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다 저 문제를 이제부터 현실로 옮기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증인은 정무수석실 산하의 정무기획비서관한테 해당 문건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 조사 받으실 때 뭐라고 진술하셨냐면은 네. 아닙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89항입니다. 근데 해당 문건 작성한 최성령은 뭐라고 진술했냐면요. 정무수석이 정무기획비서관에게 당시 전국 상황 대응 방안 등 아이디어를 물어봤고 비서관이 저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저희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이 증인이 정무기획비서관실에 이 전국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아이디어 내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만약에 최성령 행정관이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면 최성령 행정관하고 정무비서관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의 내용이 우리가 진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인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니까요. 탄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전국이 돌아갈 건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라고 한 건지 그 내용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명이서. 증인 한덕수 또는 정진석으로부터 당시 전국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증인 지금 최성룡은 증인이 정무기획비서관한테 당시 전국 상황 대응 방안 아이디어를 물어봤다라고 진술하거든요. 그 증인은 어떤 경위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겁니까? 어떤 경위로?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지금 묘하거든요.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러면은 그게 지금 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하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는 것이 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지만은 그때 우리 4개 비서관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가 마비되고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석이지만
사실은 제 업무의 그 권한과 그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었는데 혹시 정무비서관에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무기획비서관은 그 업무가 그 업무니까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을 했을 수가 있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총리나 아니면 저 권한대행님이나 아니면은 비서실장님에게 지시를 받고 그분들이라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저런 내용은 신문에도 다 나는 내용인데요. 저게 별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저 언론에도 맨날 떠드는 얘기입니다. 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칠 거다, 뭐 어쩔 거다 하는 내용이지. 저게 실제로 저 정도가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괜찮으시다면 정무기획비서관에게 제가 좀 한번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92항입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전국 현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이를 통상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누구한테 보고하십니까?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고하면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누구한테 보고하십니까? 보고한다면 뭐 그때 다르지만 경중 완급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조사 때 수석회의에서 주로 논의하고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라고 진술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하고 연관 지시면은 좀 약간 아니요. 예. 통상적인 전국 현안에 대한 대책 검토했을 때 통상적으로 전국 현안에 대한 대책 검토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했을 때 네. 수석회의에서 논의하고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들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하셨어요. 사실이냐고요? 아마 그 계엄 이전 상황,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업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인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정진석한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해당 문건 말미 보시면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논의, 이상의 대응 전략을 총리 및 당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함 하고 써놨거든요. 네. 증인 3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3월 30일 일요일 수석회의에서 해당 문건 내용 수석회의에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일요일 날 만나서 우리가 수석회의를 하지만 어떤 일을 기획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증인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유 자체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당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작성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논의하고 한다는 것은 지금 검사님이 저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대답이 궁색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행정관의 일상 업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업무 보고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별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헌재를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운영할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의 무슨 액션이 필요하다면 수석회의에서 논의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말을 했는데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만약에 다시 이 업무가 제 책상에 올라왔다 그러면 이런 민주당의 그 전략이라든지 또 법적 그 구성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 얘기는 할 수 있었겠죠. 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예, 그렇게 됐을. 질문에서 앞에 대답하실 때는 보고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또 중간에는 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는데 그러니까 보고한 기억은 없는데 자꾸 네. 검사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니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불명확한 기억이지만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뭐
또 추진을 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그때는 그러니까 답변은 예, 보고한 기억이 없다는 게 본인 네, 답변입니까? 네. 이게 뭐 허위 이렇게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제 머릿속에 엄청나게 남아 있는 기억은 아닙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96항입니다. 증인은 해당 문건 내용 한덕수에게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 아까 정진석한테는 보고했냐고 할 때 질문했을 때 기억이 없다 그랬고 한덕수한테 보고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보고 여부 기억이 다릅니까? 그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저는 총리 그 당시 대행님을 제가 뵌 기억이 그 공식적으로 무슨 회의입니까? 대통령 주재 그 회의할 때 대통령실에서 참석해야 되는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앉아 있다가 바로 오는 거였지. 제가 뭐 총리님하고 전국에 대해서 특히나 무슨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당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공유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증인의 업무 자체가 대통령의 정무 보좌 및 당과의 소통이고 실제로 해당 문건에 총리와 당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어 있는데 그러한 보고 내지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검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그 앞에 거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거 그 정도는요 저희보다 오히려 당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해서 무슨 작전을 짠다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의 그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 당대표하고 제가 이 3월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제가 이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증인은 99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이 2025년 4월 4일 금요일에 파면되자 한덕수가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전 국무회의 때 이완규 함상훈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해당 문건이 전국 참고 자료입니다. 해당 문건상의 계획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긴 했으나 한덕수는 차기 대통령이 임명함이 마땅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시도한 것인데요. 결국 한덕수가 이 해당 문건 전국 참고 자료상의 대응 방안을 그대로 실현한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정도 서로 간에 바둑으로 따지자면 뭐 장군 멍군 할 거라는 거는 언론에서도 미리 아마 보도들 되고 막 그랬을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하나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그때 합의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 합의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쟁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2번입니다. 증인은 윤석열의 탄핵 재판은 선고되었으나 한덕수가 이완규 함상훈 지명할 때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추가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이 계속 중이었고 다수 기상개혁과 관련된 헌법재판, 이게 포고령 같은 겁니다. 포고령 같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수의 헌법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며 당시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인 것, 이러한 상황인 것 알고 계셨죠? 하여튼 뭐 정확하게 어떤 걸 기억하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뭐 알려진 대로일 겁니다. 또한 증인은 당시 한덕수를 비롯한 당시입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내란 가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알고 계셨죠? 예, 하여튼 뭐 그때 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상당히 어수선했었습니다. 예.
103-1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예. 증인은 그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 맞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저는 거기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인사비서관 최지현은 2025년 9월 5일 해병특검 조사에서 정무수석은 인사위원회 필수 참여 인원이라고 진술하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그게 인사위원회인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 업무 하실 때 기관이나 공직자, 고위공직자들 최종 그 2배수로다가 2, 3배수로다 올려서 대통령 제가 하시는 자리에 참석하는 거는 맞습니다. 백파랑 생략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인사검증 절차를 통과해서 검증 절차 통과해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운영됩니까? 증인이 아시기에. 대통령 제가가 있으면 그거는 그걸로 제가 전에 아마 검증 절차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제가 예. 제가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통상적인 경우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고서 작성한 후 그 검증 보고서를 인사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인사비서관이 이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업무가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진석은 2025년 11월 30일 특검 조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의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하여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인사비서관 또는 인사제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습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아시기에도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됩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인 걸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요, 그 절차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또 중간에 뭐가 또 하나 끼어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뭐 또 생략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내용을 잘 그 모르십니까?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하니까요. 인사비서관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할입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증인도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 직접 확인하신 적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 확인하신 적 있죠?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인사비서관이 전부 책자로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에 그 이력하고 이런 것들 그 필수 기재사항 해서 대통령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부해주면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검증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그럼 추가 질문입니다. 증인이 뭔가를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후보자 적격에 대해서요. 적격에 대해서 문제 없음, 문제 있음, 부담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기재된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담 그런 용어는 분명히 본 것 같아요. 보신 기억이 있어요? 예, 뭐 증인이 인사위원회 필수 참석 인원이라고 지금 최지현이 진술했는데요. 네. 증인이 그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저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정도고요. 또 저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특히 또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추천한 거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기타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한독수 변호인입니다. 지금부터 검사님께서 물어본 주신문 사항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그 2시 회의, 당정대 회동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집 경위 등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경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당정대 2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이 12월 3일 비상겸 선포 및 비상겸 해제 상황에 관한 경위를 파악하게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소집을 요청한 것인가요? 저희가 하진 않았다는 건 분명하고요. 누가 했는지 예, 정확히 잘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생략하고요. 그 모임은 특정 의제를 설정해요. 소집된 것은 아니지요. 제 기억에는 의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당시 모임의 총 시간은 얼마 정도 되었는고 그 모임은 회의 자료로 우선 총 시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법정에서 말씀들 주셔서 1시간 30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의 회의 자료도 없었고 회의록도 작성된 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결 사항이 있다거나 모임의 결과라고 할 만한 내용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상목 당시 또 경제부총리는 참고적으로 대통령께 중진들이 면담을 직접 하자 그런 결과는 아마 그 모임에서 그런 결과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번 기회에 말씀하셨죠. 중진 의원들이 네. 대통령 면담을 하기로 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진행. 네, 다음 질문하시죠. 당시 증인 기억이 좀 불확실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본인 및 당시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최상목 전 총리가 참석한 것을 본 것이 맞나요? 아까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근데 한동훈 회고록에 있다고 하시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라는 단서를 다른 겁니다. 예. 그건 제 기억은 아닙니다. 한동훈의 기억이지 제 기억은 아닙니다. 당정대 모임에서 누가 발언을 가장 많이 했고 주로 발언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한 마디씩 뭐 서로 하시는 그런 그 형태라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좌장이 돼서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우리가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라든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자든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쭉 끌고 간 그런 형태는 아닌 걸로 제가 자꾸 기억을 해서 어느 분이 제일 말을 많이 했는지 또 어느 분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당정대 모임에 그 이제 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 쪽에서는 총리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도 있으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마 모두 발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발언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한독수 총리께서 그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 시간이 2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증인은 총리가 계셨다는 것도 나중에 사실은 증인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기억이 납니까? 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당시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는 걸 못 봤다는 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주의 깊게 보질 않아서 어느 분이 메모를 하는 건지 낙서를 하는 건지 뭐 볼펜을 갖고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참고자료 1, 연합뉴스 2024년 12월 4일자 신문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 기사에 보면은 한 총리는 4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대통령실 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되어 있는데 이 보도된 대로 이 회동 당시 피고인 한덕수는 내각 총사퇴에 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뭐 내각 총사퇴는 저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각 총사퇴도 그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질문은 그날 회의에서 한덕수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시죠. 저 기억을 못 하고 참석한지 있습니다. 자체 잘 모른다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을 잘 모르겠다는 거는 한덕수 피고인이 말은 했는데 그 시점 아니고 다른 시점에 말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떤 뜻으로 내각 하신 총사퇴에 관련한 그 뭐 논의가 지금 전할자가 그날 뭐 논의했는지 기억하라가 아니라 저는 아예 내각 총사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했는데 저 시점부터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말씀. 이제 누가 말했는지 그런 문제가 네네. 아니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시점인지 예, 더더욱이나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시점인지 어느 네, 다른 네, 시점에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다 이 네네. 말씀이신 회의 거네요. 때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뭐 국무위원님들끼리만 모인 자리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그 내각 총사퇴 즉 일괄 사표 발언을 그날 아침 그 총리가 국무인들을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피고인 한덕수는 국무인들에게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수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일괄 사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발언했다는데 어떻습니까? 피고인 한덕수가 이 회동에서 그까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일괄 사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짧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예,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피고인 한덕수가 이 회동에서 탄핵이나 탄핵 재판 또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표명을 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내용은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주의 깊게 지금 예, 피고인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관한 논의 부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회동에서 12월 4일 회동에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뭐 그런 헌법재판소에 관한 얘기가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그 회동이 시작될 당시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를 발의한 사실도 없었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대통령에 대한 속주 발의는 그날 오후 2시 40분경께 그날 회의가 2시에 시작됐는데 한참 뒤에 탄핵소추 발의가 이제 나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발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회의 참석하기 전에 탄핵 발의한 사례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나는 건 없고요. 하여튼 뭐 언론이 더 먼저 뭐든지 앞서서 가고 있어서 그거랑 막 혼동이 돼서 예,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는 충분히 뭐 예상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전날 비상계엄이 있었다가 해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위헌이라고 지금 뭐 주장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요. 예. 당연히 거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문제가 예상 뭐 구체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탄핵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예?
그 12월 3일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관심은 다 탄핵으로 갔는데 그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시죠. 네. 실제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발의는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었고 2차 발의는 그 12월 4일 모임부터 한참 뒤인 12월 17일 오후 5시에 개서나 가결된 것으로 된 것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4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당정대 모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향후 있을지 모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그 시기 요건이라든가 절차에 관한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여튼 저는 그날의 그날 기억을 그러니까 아직 국회에서 네. 탄핵 발의조차가 안 됐고 네. 그리고 아직 탄핵 논의는 있었지만은 그 탄핵에 대해서 그 탄핵 발의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어떻게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간상으로 볼 적엔 그렇거든요.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 정황상 바로 몇 시간 후에 모여서 탄핵과 관련된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기 모이신 분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격앙돼 계셨고 뭐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 12월 4일 날 당정대 모임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까? 네. 탄핵은 뭐 그런 말씀은 있었겠죠. 못 기억은 없지만, 예. 야당이 그죠. 야당이 이제 뭐 이거 탄핵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제 대통령 탄핵도 이거 예상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것조차도 없었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전체적인 그 흐름상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 나름의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가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서 하지 못한다는 걸 좀 증인이 기억나시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시 당정대 회동에서는 국회의 탄핵 발의 및 결의를 막는 데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되고 그 단계를 논의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의 탄핵 발의 및 국회의 탄핵 결의를 막는 데 논의가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답변 곤란하다. 기억이 없어서 예.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당시 공석이었던 3명의 재판관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뭐 제 기억에 있질 않습니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은 추상적 취지의 추상적 반환이나마 나온 것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 기억이 없습니다. 박선주 장관이 작성했던 수첩 사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특검에서 그 증인에 대한 증거인멸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당정대 2차 회의 관련하여 수첩 사진을 보여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예. 아까 그 검사가 보여준 얘기인데요. 당정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당시 검사는 이 수첩이 어떤 경위로 누구로부터 압수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까? 조사받으면서. 저는 그때 수사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박기선 실장이 메모한 거라고 왜 저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첩이 박성재 장관이 작성했고 그 사람으로부터 압수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방기선 실장이라고 저는 일관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게 박성재 장관 거라니까 저도 사실 좀 예. 제 기억이 좀 하여튼 그 당시에 잘못된 것 같아요. 검사로부터 이 수첩을 네. 박성재 장관이 작성했고 박성재 장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된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증인은 당시 이 수첩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당시 이 수첩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당시에 조사받을 당시에 예, 방기선 실장 거라고 모르고 있었. 기억하고 박성재 있습니다.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취지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월 28일자 전국 참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수사하는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뭐라고 말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증인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게 방기선 실장이 작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이 법정에 와서 박성재 장관 메모라고 하셔서 저는 근데 기억에 방기선 실장 메모는 내가 본 적이 있고 아까 그거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그건 기억이 또 안 아니고. 납니다. 예. 네,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제 거죠. 기억에 네네. 저 문건은 방기선 실장 문건이다라고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지. 예, 법정에 왔더니 박성재 장관 문건 보신 적이 있죠? 그러셔서 아닙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박성재 장관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수사 과정에서 방기선 실장이 작성했다 이렇게 말 들은 건 아니고. 그 기억이 제가 맞습니까? 잘못 들었는지 네네. 예, 그건 명확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참고 자료 이 3월 28일 국정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특검은 이 문건이 증인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수사기관에 휴대전을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죠. 네. 그 이미 제출은 그 특검이 증인에 대한 혐의 사건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증인 사건에 대해서 증인 홍철호의 피의 사건 거기에 대해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증거인멸 예. 조사 피의자였습니다. 예,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 나한까지 다 답변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3 이미 제출 동의서를 제시하고 이 이미 제출 동의서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천우 형제 155 증거인멸 등 피의 사건 관련하여라고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첨부된 정보 저장 매체 매출 및 이미지 등 참관 여부 확인서에는 보세요. 압수된 전제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이종업 변호사가 그 작성해 준 건데 이종업 변호사가 같이 있었고 이종업 그 변호사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자필 서명한 거 맞습니다. 예,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 즉 증인이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은 증인 자신이 사건에서 증인이 받고 있는 혐의, 증거인멸 등 사건에서 스스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것이죠.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휴대전화를 제출을 안 하면 그 안에 뭔가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제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다는 그 인식을 검사님이 이제 가지실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내란이라든지 계엄과 관련돼서 한 점도 저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사님 제가 휴대폰을 제가 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이 약간 놀라시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당시 그 조사받을 쪽에
증인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사받을 때 그 검사로부터 제시받은 참고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고 사각 테두리가 없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보면은 사각 테두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증인이 조사받을 때 그 제시받은 그 전국 참고 자료는 요 밑에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요 사각 테두리가 있는 거로 제시받은 걸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제시받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지금 밑에 지금 사각 테두리 있는 걸 예, 제시받았어요? 예, 보고 있는 저 자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그 수사 검사가 증인이 휴대전에 저장된 전자정보, 여러 가지 파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전자정보를 증인이 증거인멸 등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는 변호인에게 다 위임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다가 예. 증인이 휴대전화에 이 3월 28일자 전국 참고 자료가 전자정보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전국 참고 자료가 증인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 참고 자료가 그 들어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증인이 휴대전화에서 이런 전국 참고 자료라는 그런 전자정보가 파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저 포렌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조사 받을 당시 알았어요? 예. 조사 당시. 그 이미지 제출 당시에는 이 자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증인의 이미지 제출 당시에, 휴대폰 이미지 제출 당시에 이런 전국 참고 자료가 휴대전화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인이 그 휴대전화 이미지 제출한 게 맞습니까? 세부적인 건 몰랐고요. 건건이 예를 들어서 한 20-30건 되는데요. 저거 포함해서 일일 상황 보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사받을 때 알았다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뭐가 그 안에 이 자료가 들어있는 네. 것을 알고서, 이 전국 참고 자료에는 자료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서 이미지 몰랐어요. 휴대폰을 제출한 건 아니죠? 예, 몰랐습니다. 예. 증인은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미 휴대전화를 이미지 제출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증인이 우리 변호사가 증인이 그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네. 증인이 받고 있는 혐의, 네. 증거인멸 사건에서 증인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라고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있었던 전자정보인 전국 참고 자료 제목의 한글 문서 파일의 출력본이 피고인 한덕수 등에 대한 이 사건 그 재판관 헌법재판관 지명이나 임명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 등의 증거로 제출될 것을 예상하거나 동의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예. 증인의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증거인멸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됐다든가 아니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조서 받고 그리고 검사님이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냥 돌아온 거. 그 나중에 이제 특검이 수사가 12월 14일 날 종료가 됐는데 네. 그때 그 무렵에서 증인에 대해서 불기소하겠다
네. 이런 처분 통지를 받은 기억은 안 나십니까? 그런 통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종결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기소 안 됐습니다. 그날 조사 마지막 끝나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아니요, 처음에 조서 받기 전에는 오늘은 증거인멸 이거 조사 끝나고 나서 이거 채취해야 됩니다. 지문 채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사 받았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는 필요 없다. 그게 이제 2024년 그래서 10월 24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 수사가 종료된 건 12월 14일로 돼 있어요. 12월이요? 예, 12월 14일 날 특검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됐는데 그 무렵에서 통지받은 기억은 안 난다. 기소된 바도 없다 그런 얘기죠. 통지는 없고 예. 그날 마지막 조사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또 몇 번 갔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다가 이제 2번 갔는데 피의자로 마지막 2번째 조사 날짜가 제가 11월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이 지문 채취를 안 하겠다 하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저에게 이제 종결된 겁니다. 지문 채취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소한다는 거고 지문 채취를 안 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종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 6항 물어보겠습니다. 3월 28일자 정부 참고 자료라는 거 그거를 정무기획비서관실이 최성무 행정관에게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건을 국무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나 또는 국무총리 측에 전달하거나 내용을 공유한 사실도 없는 것이죠. 네. 다음에 7항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전국 참고 자료가 이제 2025년 3월 28일자 이제 작성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걸 보세요. 연합뉴스 2025 3월 28일자 신문 기사를 보면은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먼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3월 28일 당시에는. 네. 그리고 3월 28일자 아시아경제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2020년 4월 18일 만료 예정이었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남지 않게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혼란스러운 신문 기사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건 한 건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참고자료 7 중앙일보 2022 2월 19일자 신문 기사를 보시면 말씀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2025년 2월 14일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알고 계시죠? 지금 기사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 3월 30일에는 이를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연합뉴스 3월 30일자 신문기사에 보면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참고자료 9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거론하였고 나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그 후임 권한대행이 임기연장법의 거부권 행사할 경우 연쇄탄핵, 이른바 줄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다음에 참고자료 10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2025년 3월 31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을 협의하겠다고 맞대응을 한 바가 있죠. 네. 3월 30일자 신문에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임기연장법 추진, 줄탄핵 시나리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의 대응 가능성 이미 2025년 3월 말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공개 논의된 사안이 맞죠? 네, 하여튼 그때 막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그 예상되는 그것도 뭐 기사화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참고 자료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즉 더불어민주당의 임기연장법 추진과 줄탄핵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받는 즉시 문영배, 이미선 주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해서 맞불을 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잘 제가 잘 모르겠다. 참고자료 10을 제시하고 공소장, 이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소장에 잘 보세요. 마치 탄핵안 발의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지명을 추진하자는 내용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는데 이 전국 자료의 실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는 즉시 후임자를 지명하여 맞대응을 한다는 조건부 대응 전략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저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1일 선고기일 지정을 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합뉴스 2020년 4월 1일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와 같이 여야의 정쟁이 극단적으로 치닫던 중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1일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죠. 네. 그리고 동아일보 4월 2차 신문기사를 제시하고 그러자 다음 날 2020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무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국민의힘도 헌법재판관 부인 지명을 중단하기로 했죠. 신명구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갑자기 선고일이 4월 1일 날 그동안의 선고일이 계속 지정이 안 되다가 4월 1일 날 갑자기 4월 4일 날 선고한다고 지정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줄탄핵 위협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임 재판관 지명 맞불도 모두 동시에 사라지게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이 전국 참고 자료가 제안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즉시 후임 2인 지명이라는 대응 전략은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1일 갑자기 선고일을 지정함으로써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소멸되어 더 이상 유효하거나 실행될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국 참고자료에는 40여 헌법재판관 임명한 내용은 없지요. 이 전국 참고자료에 40여 재판관 임명에 관한 거 국회에서 의결 받아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됐다고 하는 그런 40여 재판관 임명에 관한 내용은 전국 참고자료에 전혀 없죠. 네. 그 다음에 동아일보 4월 8일자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또한 피고인 한덕수가 헌법재판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이죠. 4월 8일 화요일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계속 참고 자료로 기사를 제시하시면서 증인이 경험하거나 증인이 기사에 관여한 바도 없는 부분을 기사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의견으로 정리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신문 기사를 제시하는 것은 증인의 기억을 검사님께서 피의자 신문서를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로 조사받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 취지로 저희가 그 당시 일어난 게를 워낙 좀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신문 기사가 증인에 대한 내용이면 충분히 기사를 제시하셔도 되는데 증인에 대한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라는 거는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쭉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주장으로 정리해야지 증인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쭉 기억나는 대로 일자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거라 그거는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사실 뭐 신문은 주신문에 관련된 것에 대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 사실은 이제 특검 쪽에서 기사들을 뭐 내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께서 되게 많이 반대하시고 뭐 그런 입장인 거 보면 뭐 사실은 특검 쪽에 또 이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일단 뭐 이 부분 이 정도는 일단 뭐 진행하시고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일단 네, 진행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특검 쪽도 아마 증거 등을 다 정리하는 입장으로 정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변호인들께서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하시죠. 네. 그 함상훈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이후 시점으로 피고인 한독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전국 참고 자료가 제안한 대응 전령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실행한 것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일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시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제 기사를 쭉 보여주시는데 뭐 약간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까? 예. 네, 계속 물어보시죠. 네. 예, 결국 전국 참고 자료와 피고인 한독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게 맞는데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전국 참고 자료라는 것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 특검이 공소장 기재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1에 보면은 특검은 공소장에 최성령이 전국 참고자를 작성하여 증인 홍철호에게 보고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대통령 비서실이 탄핵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고인 한독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검토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15 공소장 32면에 보면은 특검은 피고인 한독수의 지명의 목적은 한독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목적이 뭐냐면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유리한 선고를 받도록 하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재판관을 심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참고 자료의 목적과 다른 기재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 전국 참고 자료는 피고인 한독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및 목적과 지명 행위 및 목적과 관련이 없고 특검이 이 문건을 피고인 한독수의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우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 기억 속에 저 문건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행정관들이 아니라 행정관이 작성한 저 문건 정도는 웬만한 기자도 작성할 수 있는 정도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서 대통령실이 수석 비서관들이 실장님하고 전략을 짜고 뭐 그럴 계제도 아니었고 그런 기억도 없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10항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새로운 자료 작성 여부 관련해서 증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1일 4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에 또는 그 2025년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과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나 자료의 작성을 홍보수석 비서관실의 행정관 등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4월 4일 대통령 파면된 이후 한독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지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네, 제가 간단하게 일단 잠깐만요. 저 반대 신문을 하실 변호인 또 누가 계신가요? 몇 분 있으시죠? 윤경. 네, 새로 하신. 그러면
한두 개만 아, 그렇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12월 4일 당정대 모임에서 그때 나온 얘기들 중에서 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자, 내지는 그 이후에 4월달에 재판관이 뭐 세 분이 그 두 분이죠. 그 두 분이 이제 그 임기를 마치는데 거기에 뭐 함상훈 또는 이완규를 지명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당정대 제 모임.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월 28일 전국 참고 자료가 아까 그 최성룡이 작성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료가 있는데 그 무렵부터 해서 예컨대 뭐 4월 초까지 해서 그 무렵에 또 지금과 같은 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자 또는 뭐 아니면 임명하면서 동시에 그 함상훈 또 이완규를 그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자라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네, 일단 오전 재판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추가로 나머지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